안녕하세요, 최호섭입니다. 네, 지난 주말에 F1 더 무비를 보고 왔습니다. 적당히 진지하게 또 하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F1을 너무 잘 다룬 것 같아요. 보고 와서 바로 쿠팡 플레이 스포츠 패스 결제하고요. 주말 내내 온 가족이 몇 경기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웬 영화 이야기냐 하실 텐데 여기에도 좀 미뤄뒀던 기술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, 에어팟 맥스는 방수가 안 됩니다. 이 주인공인 소니 에이즈가 자꾸 에어팟 맥스를 쓰고 욕조에 들어가는데 볼 때마다 영 불편하더라고요. 여러분은 에어팟 맥스 끼고 절대 물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. 아예 방수가 안 됩니다. 일반 에어팟도 마찬가지예요. 프로랑 3세대, 4세대 에어팟은 조금 물 튀는 정도, 그러니까 IPX4 수준의 생활 방수는 되지만 어쨌든 물에 넣으면 안 됩니다. 비 맞아도 좋지 않아요. 그러면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영화는요,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 TV 오리지널 콘텐츠입니다. 그리고 이거 아마 첫 극장용 영화일 거예요.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을 만든 것처럼 애플이 제작한 영화고요. 지난 떡떡DC에서도 키노트 전에 팀쿡 CEO가 직접 이 영화에 대해서 언급할 정도로 애플이 좀 공을 들였다는 것 같습니다. 제작비도 뭐 2, 3억 달러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요. 일단 뭐 브래드 피트야 다 아실 테고요. 제리 브루크하이머, 뭐 조셉 코신스키, 한스 짐머, 그리고 루이스 해밀턴까지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. 일단 업계에서 뭐 다들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죠. 저는 사실 F1은 너무 초현실적이어서 일반 스토카 레이싱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레이싱 주제로 한 영화 중에서 최고라고 할 만큼 재밌었어요. 그래서 저는 집 앞에 있는 이제 메가박스 돌비 애트모스관에서 봤는데 영화 시작하기 전에 돌비 애트모스 데모들이 나오더라고요.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건데 그래도 역시 이 소리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경험이 재밌더라고요. 저는 한때 막 홈시어터에 빠져서 살았는데 괜히 막 그때 영화도 안 보고 뭐 돌비나 DTS 데모 같은 것만 보고 그냥 그것만 봐도 즐겁고 그랬는데요.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영화가 아니라 너무 소리에만 빠져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. 어느 날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영화였구나 라는 거를 깨닫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좀 허탈할 정도로 적지 않은 돈을 쏟아붓고 참 타이틀도 많이 사고 그랬었어요. 그런데 결국에 소리의 역할은요, 뭐 음악을 또 영화를 돋보이게 해주는 거고요. 더 재밌게 볼 수 있게 더 좋은 느낌으로 원작자의 의도를 담을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알고 나서는요, 오디오에 집착하는 걸 좀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. 물론 지금도요,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바 같은 거 하나 갖고 싶긴 한데 꾹 참고 있습니다. 어쨌든 돌비 애트모스는요 여전히 훌륭합니다. 이 F1 더 무비의 음악은요 한스 짐머가 참여했고요. 또 원래 이 F1 경기에 꽂힌 사운드죠. 이 심장을 울리는 엔진 사운드가 막 피를 돌게 하잖아요. 그래서 이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는 딱 적절한 선택인 것 같아요. 제일 좋았던 거는 엔진 소리는 엔진 소리대로 들리고요. 그러니까 현장의 공간감은 그대로 있으면서 음악은 음악대로 너무 또렷하게 잘 분리돼서 들리는 게 영화에 굉장히 몰입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사실 이런 입체 음향 같은 걸 생각하면은 소리가 이렇게 확 움직이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잖아요. 근데 그거는 막 그렇게까지 머릿속에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별로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실 소리의 공간감은요 이제 어느 극장에서도 다 비슷하게 좋습니다. 물론 뭐 예민한 분들은 그것도 구분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막 그렇게 듣는 거는 좀 피곤하고요.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있으면은 충분히 영화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느낀 가장 큰 거는 돌비 애트모스의 좋은 게 소리의 움직임이 아니라 소리가 만들어내는 공간감이 확실히 있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. 그러니까 좁은 칵핏 안에 앉아서 헬멧을 쓰고 숨 막히는 경기 도중에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 주변의 느낌이나 뭐 시뮬레이터 연습장 그 공간이나 트랙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F1 서킷의 열기 같은 것들이 막 다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간의 밀도랄까요? 그러니까 넓은 곳은 진짜 넓은 느낌으로 숨 막힐 정도로 좁은 데는 정말 그 느낌을 소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애플은 이 돌비 애트모스를 또 공간 오디오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. 이 돌비 애트모스가 대체 뭔가 하실 수도 있어요. 이제 너무 뭐 극장에서 많이 쓰는 말이니까요. 이거는 극장 가면은 특별관에 있기도 하고 또 여기서 하는 영화는 더 비싸죠. 아마 영화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돌비의 5.1 채널, 7.1 채널 같은 것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영화가 공간을 소리로 담아내기 시작하면서 이 스피커 시스템을 뒤에도 달기 시작했잖아요. 이거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채널 스테레오 스피커를 왼쪽, 오른쪽 이렇게만 구분을 했어요. 그래서 극장을 소리로 가득 채우게
세웠지만 이거를 5.1 채널로 바꾸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. 5.1 채널은 원래 있던 왼쪽 오른쪽 외에도 뒤에도 왼쪽 오른쪽을 두고 그리고 스크린 한가운데에 한 개의 스피커를 더합니다. 이렇게 해서 4개 채널로 좌우 앞뒤의 공간감을 만들어내고 이 센터 스피커로 목소리를 분리하는 거예요. 보통 화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말하니까 그 가운데에, 그러니까 스크린 너머에 스피커를 두면은 정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또렷하게 목소리가 들리거든요. 그리고 스피커가 네 방향에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내니까 각 채널에서 들리는 소리를 미리 계산하고 정확히 나누어서 담아야 되기 때문에요. 이거는 디지털로 오디오 포맷이 전환되는 계기가 됩니다. 당연히 영화는 디지털 아닌가 하시겠지만요, 이거는 필름 영상기를 쓸 때도 오디오는 이미 돌비 디지털로 전환이 됐었어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홈시어터로 넘어오고 또 극장도 더 좋아지고 하면서 뭐 7.1 채널, 9.1 채널 이런 식으로 채널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. 채널을 잘게 쪼개기 시작한 거죠. 그러면은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를 더 정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한다, 이런 강점이 있죠. 그런데 이거는 뭐 가정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, 극장에서도 세팅이 되게 어렵다고 해요. 기본적으로는 5.1 채널도요, 소리가 맺히는 곳 같은 데를 다 튜닝으로 잡아야 되거든요. 그러다가 돌비 애트모스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. 이건 2012년인데 벌써 오래전 얘기죠. 근데 아직도 그 처음 들었을 때 순간이 너무 생각이 납니다. 이 돌비 애트모스는요, 기본적으로 채널을 없애버리는 개념이에요. 대신에 현재 공간을 이해하고 여기에 놓여져 있는 스피커들을 다 이해해서 그 안에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위쪽에 스피커가 있으면은 소리를 위로도 보낼 수 있고요, 극장에 있는 수십 개의 스피커들을 다 개별 채널처럼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집에서도 사운드바를 하면요, 이렇게 벽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소리, 그리고 가상으로 뒤쪽에서 들리게 하는 뭐 리어 스피커 같은 것들, 효과들을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해서 이 공간 자체를 새로 만들어 버립니다. 기존 채널보다 훨씬 정밀하게 움직이고요, 환경에 적응되는 게 크게 강점입니다. 그게 뭐냐면, 이전에는 엔지니어들이 자 지금부터 이 자동차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거야 라고 하면은 이쪽에 있는 스피커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게 하고 점점 주변의 스피커의 볼륨을 키워서 정말 소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. 그런데 돌비 애트모스는요, 그냥 이렇게 공간 안에서 소리가 나는 오브젝트를 두고요, 자 이 소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그냥 손으로 쭉 끌어버리기만 하면은 그냥 그대로 소리가 렌더링이 돼서 영화에 입혀집니다. 이건 뭐 콘텐츠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, 이전에는 이게 엔지니어들이 몇 달에 걸쳐서 이 채널마다 소리를 다 만져서 하던 거를 이제는 그냥 창작자들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느낌의 소리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전에는 이 돌비 애트모스를 재생하려면 엄청 좋은 성능의 서버가 있어야 됐었어요. 이 공간 렌더링이 너무 복잡하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전용 컴퓨터가 필요한 거죠. 아마 극장에서는 지금도 쓰긴 하겠지만 이 돌비 애트모스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대중화됐죠.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쓰는 이 스마트폰에서도 그냥 되죠. PC나 게임기에서도 렌더링이 됩니다. 제가 앞서서 갖고 싶다고 했던 사운드바들도 이 돌비 애트모스 렌더링 하는 게 이제 별난 일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저는 그 2012년에 처음 제대로 봤던 영화가 그래비티였었거든요. 그때 막 기다렸다가 개봉하는 날 이 돌비 홍보하던 회사의 이사님이랑 밤에 둘이 가서 봤는데, 끝나고 나서 이 아저씨 둘이서 막 흥분해갖고 야 이 소리 미쳤다 이렇게 했는데, 그게 벌써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폰 수준으로 다 들어오게 됐죠. 그래서 저는 보고 나서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폰에서 애플 TV 플러스로 보는 겁니다. 이미 애플 TV 플러스 앱에요, 이렇게 햅틱 예고편이 공개가 됐고요. 화면으로는 안 나타나겠지만 이 영화가 재생되는, 예고편이 재생되는 내내 이 햅틱으로, 진동 햅틱으로 이 차 엔진의 느낌들, 그리고 막 심장이 쿵쿵 뛰는 것들,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거든요. 그리고 에어팟이 있으면은 이 돌비 애트모스 기반의 공간 오디오도 느낄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든 안 보시든 아이폰을 갖고 계시면은 이걸 꼭 한번 보세요. 그러면은 영화가 어떤 느낌을 주겠구나. 그리고 또 앞으로 애플 TV 플러스에 어떤 기술들이 더해져서 콘텐츠를 재밌게 만들지 같은 것들을 이 예고편 하나로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잊고 계셨을지 모르는 이 비전 프로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비전 프로로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 며칠째 계속 하고 있는데요. 이 영화는 아무래도 이제
극장에서 내려가고 아마 한 두 달은 가지 않을까요? 영화가 흥행이 될 것 같아서 그 정도 시간 뒤에는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전체적으로 이 F1 더 무비는요, 적은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꽤 괜찮은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. 영화 자체로도 흥행하게 될 것 같고요. 애초 플랫폼의 목적인 이 애플 TV 플러스 독점 콘텐츠로서의 가치도 있고요. 더 나아가서 아이폰, 에어팟, 비전 프로 같은 기기를 쓰는 재미도 더 주게 되는 거죠. 가끔 보면은 애플은 이걸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?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. 그런데 결국에 그거에 대한 노력들, 뭐 이거는 비용부터 참여하는 사람들, 그 노력, 그리고 일단 그걸 바탕으로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래도 이걸 이래서 한 거구나 하는 생각들을 주거든요. 이 영화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렇게 뭐 복잡한 걸 따지지 않더라도 애플이 만들었다는 건 몰라도 영화 그 자체로도 그냥 충분히 재밌습니다. 그리고 이 돌비 애트모스가 주는 그 공간의 느낌도 꼭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화 보실 때 조금 다른 면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봤고요. 저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얘기 재밌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.